여러분, 혹시 차용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증거 정도가 아닙니다. 민사상 소송을 하실 때 유용한 채권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고, 형사상 고소를 하실 때는 범죄임을 입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즉, 법적인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정말 잘 쓰셔야 합니다. 오늘 그 어떤 채무자도 돈을 갚지 않고서는 배길 방법이 없는 국내 10대 로펌 동인의 차용증 작성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딱 5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대로 하셔야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당사자 정보를 적어야겠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 빌려가는 사람, 성함을 적으시고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시고 앞자리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분증 4번도 함께 받아주세요. 다음으로 주소,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하시는 주소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주소를 확실히 모르면 나중에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반드시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고 계셔야 해요. 다음으로 빌려준 금액을 표기해야겠죠?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금액을 모두 적어주세요. 1,000만 원이라면 금 1,000만 원 정 한글로 적으시고 숫자로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즉 변제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즉시, 추후, 이런 애매한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30년 8월 27일까지 갚기로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자를 적어 두셔야죠. 이자를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들 간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니 서로 합의하신 후 연 20% 이하로 적으시면 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 이하이기 때문에 20%가 넘는 금액은 적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이자 지급 주기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연 12%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께서 민사상 소송과 형사상 고소를 구분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바로 이런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령 아들이 아파서 병원비로 사용할게 라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알고 보니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다 날렸다거나 이렇게 당신을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돈을 빌려가는 사유를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적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아들의 병원비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금액은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사유를 적은 후 다른 용도 사용이 확인될 경우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명시해 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변제 계획을 적으세요. 지금 현재 돈은 어떻게 벌고 있으며 어떻게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인지 상세하게 적어두세요. 다음으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현재 재산 상태를 파악해 둡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적어두는 거죠. 혹시나 재산을 숨길 경우를 대비해 두는 거죠. 네 번째, 돈을 못 갚을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그 즉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어둡니다. 채무자는 파산, 회생, 영업정지 등 변제 능력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채무자는 본 차용 관련 모든 진술이 진실함을 확인하고 추후에 허위 진술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하고 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인을 하셔도 되고 지장을 찍으셔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인감증명서를 받으시고 인감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간인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된다면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형사고소를 할 때 상대방의 사기죄의 고의를 쉽게 밝혀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차용증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차용증 설명 쉽게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고 해도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시에 최소 2년은 빠르게 받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추가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위 영상에서 다루어 두었으니 꼭 이 영상까지 함께 확인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